성종과 한명의 군주와 원로 대신의 미묘한 권력관계. 조선 제구대 왕 성종과 원로 대신 한명의 사이의 미묘한 권력관계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성종이 자신을 후견하던 실세 한명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군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세종 이후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성종의 정치적 지혜와 노련한 정치가 한명회의 대립과 협력을 통해 조선 정치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어린 성종의 즉위와 한명회의 후견. 조선 제8대왕 예종이 재위 1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하던 1469년 늦가을 한양 대궐에는 깊은 슬픔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후사로는 겨우 13살의 어린 왕세자만이 남겨졌고 조정은 다시 한번 어린 임금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예종의 국상을 준비하는 슬픈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전의 처소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마마께서는 너무 어리시니 섭정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신하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영의정 한명회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66의 백발이 성성한 노정객 한명회는 세조와 예종 시대를 거치며 조선의 실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섭정은 안 될 일이오. 세자께서 즉위하시고 대신들이 보필하는 것이 옳은 도리요. 한명회의 말에 중전 윤씨와 좌의정 홍윤성, 우의정 정현조 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섭정을 세우는 것은 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세자의 즉위를 서두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틀 후 어린 세자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제구대 조선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조선의 성군으로 평가받게 될 성종이었습니다. 등극 의식이 끝나고 새로운 국왕은 침전으로 돌아와 홀로 앉았습니다. 아직 소년의 얼굴에는 어린 나이에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이 역력했습니다. 전하, 신들이 들어가도 되겠사옵니까? 한명회를 필두로 삼정승과 육조 판서들이 뜰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성종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대신들이 침전으로 들어와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한명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어렵사옵니다만 신들이 밤낮으로 보필하겠사오니 너무 염려하지 마옵소서. 성종은 한명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세조를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한 공신이자 예종 때부터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왕으로서는 그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했지만 동시에 그의 강한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영의정 경의 충성심은 잘 알고 있소. 짐은 아직 어리니 경들이 나라를 위해 힘써주기 바라오. 한명회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의 믿음에 보답하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한명회는 어린 성종을 자신의 집으로 자주 초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왕에게 정치를 가르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였습니다. 한명회의 저택은 왕궁 못지않게 화려했고 그곳에서 열리는 연회에는 항상 권세 있는 인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하, 정치란 균형의 예술이옵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신하들이 반발하고 너무 약하면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한명회의 가르침에 성종은 항상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만의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궐로 돌아와 밤늦도록 경연에서 배운 유교 경전과 역대 임금들의 치세를 공부했습니다. 전하,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면 건강에 해롭사옵니다. 시중을 드는 내관의 걱정에 성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어찌 한 영의정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린 왕의 눈빛에는 이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의정 한명회의 권세와 궁중의 긴장 관계. 성종 즉위 2년째 한명회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조정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쳐야 했고 관직 제수와 정책 결정에 그의 영향력이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한명회의 저택에는 매일같이 벼슬을 구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생일잔치는 왕실 행사 못지않게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 영의정의 세도가 너무 심하옵니다. 이러다가는 전하의 어명보다 한 영의정의 말이 더 힘을 갖게 될까 염려되나이다.
좌의정 정현조가 비밀리에 대전을 찾아와 성종에게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미 15살이 된 성종은 눈을 깊이 감고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짐도 알고 있소. 그러나 한 영의정은 할아버지 세조 임금의 공신이자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원로요.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일이오. 정현조는 성종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판단은 놀라울 정도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전하의 지혜로움에 감복하옵니다. 그러나 신하된 자로서 임금보다 높아지는 것은 도리가 아니옵니다.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의정의 충심 잘 알았소. 짐이 천천히 바로잡겠소. 그날 이후 성종은 미묘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한명회가 추천한 인사 중 일부를 거부하고 대신 자신이 직접 인재를 발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명회의 초대에 항상 응하던 것과 달리 종종 경연이나 국정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한명회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사저에서 측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하께서 요즘 자준의 뜻을 거스르시는구나. 아직 어리신데도 벌써 자신의 뜻을 세우려 하시는 모양이야. 영의정 대감, 전하를 잘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잘못된 길로 가시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명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세조 임금을 모실 때부터 이 나라를 위해 바친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 어린 임금이 내 뜻을 거스른다면 어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한명회의 불만은 점차 조정에 퍼졌고 대신들은 어린 임금과 노련한 영의정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설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듬해 봄, 성종은 경연에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서경에서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뜻이오? 홍문관 부제학 서거정이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니 하늘의 도를 행하는 자가 진정한 임금이라는 뜻이옵니다. 성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는 어떤 도리를 지켜야 하는가? 이번에는 대사원 임사홍이 대답했습니다. 신하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으뜸이옵니다. 그러나 임금의 뜻이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잡는 것도 충성이옵니다. 성종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들의 말이 옳소. 짐이 비록 어리지만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오. 그리고 신하들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되 반드시 임금의 뜻을 우선해야 할 것이오. 이 말은 곧바로 한명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노련한 정치인이었던 그는 즉시 이것이 자신을 향한 경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한명회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임금이 잘하고 있구나.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가 되었는가. 하지만 수십 년간 쥐고 있던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명회와 성종 사이의 미묘한 권력 다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성장과 자주적 정치 의지 표현. 성종 즉위 4년째 임금의 나이 17이 되던 해봄, 대궐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조회가 열렸고 성종은 붉은색 골룡포를 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라 당당했고 목소리는 깊어졌으며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부터 경연을 하루에 2차례로 늘리고 모든 대신들이 참석하도록 하라. 나라의 큰 정사는 반드시 경연에서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다. 성종의 선언에 대신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명회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간 중요한 정책들은 한명회가 사저에서 개인적으로 임금을 만나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하, 경연을 늘리는 것은 좋으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학문에 쏟으시면 건강이 염려되옵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간언했습니다. 성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영의정의 걱정 고맙소. 그러나 짐이 이제 나라를 직접 다스려야 할 때가 되었소. 정사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학문을 게을리할 수 없는 법이오. 이 말에 홍문관 학사들과 젊은 신하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반면 한명의 측근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세력 균형이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성종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사권을 직접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한명회가 추천한 인물들 대신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명회와 정치적 노선이 다른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하, 인사권은 나라의 근본이라 신중히 다루어야 하옵니다. 경험 없는 젊은이들을 중용하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옵니다. 한명회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성종에게 직언했습니다. 성종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영의정, 경의 충고 잘 들었소.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오. 물론 경과 같은 원로의 지혜도 귀중하니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길 바라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한명회 혼자서 조정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명회는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내심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종은 이어서 경국대전 편찬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모든 제도와 법률을 체계화하는 대역사였고 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리 임명과 승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정 대신의 사사로운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정의 모든 관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될 것이오. 누구도 이 법전의 규정을 벗어나 특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오. 성종의 이 선언은 한명회를 향한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한명회는 겉으로는 이 작업을 지지했지만 자신의 영향력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에 내심 불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명회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성종의 계비로 간택되도록 조정했고 이를 통해 왕실 내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정치와 가정을 분리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계비 한씨를 공경하면서도 정치적 결정에는 그녀의 가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성종은 차분하면서도 확고하게 자신의 권위를 세워갔습니다. 그는 결코 한명회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한명회 역시 젊은 임금의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두 사람의 미묘한 권력 다툼은 계속되었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국정 운영의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금부 체포 사건과 권력의 충돌. 성종직위 6년째 되던 해 가을, 대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의금부에서 한명회의 측근 신하 3명을 체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관직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후에 한명회가 있다는 소문이 조정 안팎으로 퍼졌습니다. 의금부 당상들을 불러라. 성종은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곧 의금부 당상 3명이 입궐하여 임금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아뢰어라. 의금부 대사원 이극균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관직 매매였습니다. 한 영의정의 측근들이 그의 이름을 팔아 뇌물을 받고 관직을 주선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영의정 본인의 관여 여부는 확인되었는가?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사옵니다만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한명회와의 관계, 나아가 조정의 권력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한명회는 급히 대궐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이름을 팔아 관직을 매매했다고? 이는 명백히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음모다. 한명회가 입궐하여 성종을 아련하자 대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세조 임금 때부터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누명을 쓰게 되니 억울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신의 측근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들을 엄벌에 처하소서. 하지만 신은 결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사옵니다. 성종은 한명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 임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의정, 짐은 당신을 의심하지 않소. 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오. 의금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경은 잠시 정사에서 물러나 있는 것이 좋겠소. 한명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정치적 퇴출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명을 따르겠사옵니다. 한명회가 물러난 후 대신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동안 한명회의 권세에 눌려있던 신하들은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성종은 비밀리에 홍문관 부제학 서거정을 불렀습니다. 서 부제학, 한 영의정에 대한 너무 가혹한 조치는 국가의 원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조정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서거정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한 영의정의 오랜 공로를 생각하면 완전히 내치는 것은 적절치 않사옵니다. 그러나 조정의 기강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잠시 물러나 있게 하되 적절한 때에 다시 등용하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한 영의정의 공로는 분명히 인정해야 하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아니라 짐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때가 되었소. 의금부의 조사는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명회의 측근들이 그의 이름을 빌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성종은 한명회를 파직하는 대신 그의 측근들을 엄벌에 처하고 한명회에게는 경고만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종이 실질적으로 조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비록 자리는 지켰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이제 진정한 군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한명회의 퇴장과 성종의 완전한 왕권 장악. 성종직위 9년째 되던 해 겨울 노년에 한명회는 병을 얻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한데 권세의 상징이었던 그의 저택은 예전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의금부 사건 이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많은 측근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한겨울밤 한명회의 침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성종이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신하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하, 이런 추운 밤에 어찌? 한명회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병든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편히 누워 계시오, 한 영의정. 성종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21살의 젊은 군주였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연륜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이 병석에 누워 전하를 아련하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성종은 한명회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이 경의 병세가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문안하러 왔소. 경은 할아버지 세조 임금 때부터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고 짐이 어렸을 때 많은 가르침을 주었소. 한명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경쟁 관계였지만 이런 순간에 임금이 직접 찾아온 것은 그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전하, 신이 오랜 세월 조정에 있으면서 혹여 월권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경의 공로는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오. 다만 짐이 어렸을 때는 경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짐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 할 때가 되었소. 경은 이제 편히 쉬시고 건강을 돌보시오. 한명회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정중하게 그에게 완전한 은퇴를 권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복받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하, 신의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사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언을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성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의 권위는 중요하나 신하들의 충언을 들을 줄 아는 임금이 성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는 이미 뛰어난 군주이시나 더 위대한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귀를 열어두시길 바라옵니다. 성종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영의정의 마지막 가르침 가슴 깊이 새기겠소. 짐은 항상 경의 지혜를 기억할 것이오. 이 만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명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이었습니다. 성종은 3일간의 조정 휴회를 선포하고 직접 제문을 지어 한명회의 공로를 기렸습니다. 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종은 한명회의 관 앞에 서서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한 영의정은 나라의 큰 어른이었소. 그분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분의 지혜를 본받아야 할 것이오. 성종의 이 모습은 많은 신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원로 대신의 죽음 앞에서 보인 성종의 예우는 그가 얼마나 성숙한 군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명회의 장례식 이후 조정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 누구의 후견도 받지 않는 진정한 군주로 자리매김했고 그의 치세는 조선의 황금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종 치세의 번영과 역사적 평가. 한명회의 서거 이후 성종의 치세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되었고 이는 조선의 법과 제도를 체계화한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성종은 유교적 이상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치 감각으로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성종 즉위 20년, 그의 나이 32이 되던 해봄, 성종은 경복궁 교태전에서 신하들과 함께 경국대전 완성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로 대신부터 젊은 관리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소. 성종이 잔을 들어 선언했습니다. 경국대전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큰 뿌리가 될 것이오. 이 법전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신하들의 노고에 감사하오. 좌의정 윤필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 전하의 지혜와 인내 덕분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시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흔들림 없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셨습니다. 이제 조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번영하고 있사옵니다. 성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 한명회의 그늘 아래 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그를 더 현명한 군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짐은 오늘 한 가지 생각이 드오. 이 나라는 임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것이오. 임금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임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짐은 항상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오. 이 말에 신하들은 감동했고 성종의 깊은 통찰력에 탄복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성종은 더욱 원숙한 군주가 되었고 그의 치세는 조선의 문화와 제도가 꽃피운 시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성종의 치세 동안 지편전이 홍문관으로 개편되어 학문 연구가 활발해졌고 많은 문학 작품과 역사서가 편찬되었습니다. 동국통감, 삼국사전료, 동문선 등 수많은 서적이 간행되어 조선의 학문과 문화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또한 성종은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는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고 군사 제도를 개혁하여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성종이 한명회와의 복잡한 권력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며 진정한 군주로 성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원로 대신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과감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균형 감각을 갖추었습니다. 성종이 38의 나이로 승하했을 때 온 나라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의 시호는 성종으로 나라를 이루고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세종 이후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평가했고 그의 치세는 조선의 황금기로 기록되었습니다. 한명회와 성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투쟁의 역사가 아니라 세대 간 지혜의 전수와 성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원로 대신의 경험과 젊은 군주의 패기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며 이상적인 정치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조선 정치사에서 군주와 신하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이후 많은 임금과 대신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한명회는 충성스러운 대신의 자세를 역사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성종과 한명회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닌 조선 정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성종이 자신을 후견하던 실세 대신 한명회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군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 중 하나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종의 치세는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 제도적 완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경국대전의 완성은 조선의 법과 제도를 체계화한 위대한 업적이었으며 이후 수백 년 동안 조선의 통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한명회 역시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세조부터 성종까지 새 임금을 섬기며 조선의 안정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지혜와 경험은
성종의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두 사람의 미묘한 긴장과 균형은 오히려 조선 정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성종의 여인들, 왕실 후궁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신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